오스트리아 문학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시작을 사랑한다. 그 모든 출발에 불안과 불확실함이 깃들어 있음에도. 안녕하세요. 불안과 불확실함을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윤소영의 영한 친구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윤소영의 영한 친구 첫 방송 첫 곡은요 박기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한 친구 아나운서 윤소영입니다. 앞으로 영한 친구 금요일 날에는요 성주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청춘들의 삶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첫 게스트는 바로 제 앞에 계신 성주 문화도시 센터장을 맡고 계신 조충재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성주 문화도시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충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센터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센터장님의 인생 노래라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성악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제일 기억이 남는 게 그 까를로 베르곤지라는 유명한 테너가 계신데요. 네네. 그분을 제가 유학할 거의 한 25년 전이겠네요.
그때 직접 그분이 부르시는 노래를 들었었을 때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사람들 보고 그 마지막 공연의 앵콜송으로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그런 그 의미의 그 노래를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Non ti scordar di m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Non ti scordar di me요. 예. 네.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당신이. 멋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나를 잊지 말아요를 원곡은 못 찾았고 대신 김호중 씨가 부르신 네. 나를 잊지 말아요 한 네, 곡 듣고 맞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Partirono le rondini dal mio paese freddo e senza sole, cercando primavere di viole, nidi d'amore e di felicità. La mia piccola rondine partì senza lasciarmi un bacio, senza un addio partì. 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a a te. Io t'amo sempre più, nel sogno mio rimani tu. 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a a te. C'è sempre un nido nel mio cor per te. Non ti scordar di me. Non ti scordar di me, la vita mia legata a te. C'è sempre un nido nel mio cor per te. Non ti scordar di me. 네, 김호중 씨의 나를 잊지 말아요. 이거 원곡이 다시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잊지 말아요인데요. 네. 보통 한국에서는 물망초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물망초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물망초로 많이 알려졌군요. 이 원곡이 원래 이탈리아어가 맞습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그 센터장님 원래 성악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그때 이탈리아어도 같이 공부를 하셨나요? 네, 제가 한 이태리에 한 7년 정도 가서 공부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거 성악 공부할 때 이런 유학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뭐 꼭 필수는 아니지만 이제 그때 제가 25세 유학을 갔으니까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좀
그 성악가로서 혹시 대성을 하려면 어. 좀 큰 물에 가서 한번 놀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아. 그리고 언어도 배우고 뭐 그러면서 참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제일 좋았던 시절이 아닌가. 아. 또 그때 살아봤던 것들이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문화도시라는 사업이 모태가 유럽 문화 수도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네. 그 사업이 우연하게도 제가 있었을 시절에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포럼을 가거나 네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업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다 그때는 공부하시느라고 해외를 못 가보셨는가 봐. 그래서 거기는 뭐 이태리에 있는 볼로냐나 이런 곳이 네. 피렌체 같은 데가 네네. 가장 그 유명한 문화도 수도인데 어. 그런 데를 이야기하실 때 실제 저는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책으로 자기들 읽어서 아는 그 지식과 실제로 살아봤던 사람들 이야기가 좀 틀리다는 거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면 그 유럽 문화 수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각 도시의 어떤 그 특별한 문화적 콘텐츠 그리고 문화적 콘텐츠. 네 그런데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도 보통 네. 관광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수도들이 사실은 그 도시 자체에 좀 이렇게 삶이 활성화되고 뭐 대도시로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생기면서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그 EU로 통합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교류를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을 좀 거기에 독특한 문화들을 좀 썼고 그리고 휴머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진 어떤 특성들을 잘 연결해서 그 도시를 좀 알리는. 그래서 볼로냐 같은 경우는 뭐 종이의 도시 그런 것들도 종이의 도시. 가는 경우들도 많았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럼 이게 또 지금 현재 계시는 성주 문화도시 센터와 약간 일맥상통하다?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요즘에 우리 성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들도 네네. 이 사업에서 다 같이 나온 것들이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유럽에서는 이 도시에 뭔가를 짓거나 뭐 음악당을 짓던 어떤 시설을 짓거나 어떤 정책을 펼치기 전에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한 뭐 20년 많은 곳은 그 게이츠헤드 같은 영국 게이츠헤드 같은 곳은 네네. 한 30년 정도를 주민들이 그 음악당 한 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네. 이렇게 사업을 나중에는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지었는데 그게 유럽의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되거나 일본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고요. 일본엔 어떤 게 있나요? 일본도 도시 재생 같은 경우 전후에 사실 일본은 그 마쓰리라고 해서 네. 그 축제 사업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습니다. 근데 네. 그것들이 우리 한국은 사실 그 정부에서 지금은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지만 그때 그쵸. 그분들은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 그 도시가 자기들만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참외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축제들을 스스로 만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뭐 옛날 가옥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우리는 사실 한국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걸로 재개발을 하는 편이지만 네네. 될 수 있으면 유럽 같은 경우는 또 뭐 이태리 로마 같은 경우 땅 조금만 파면 문화재가 나온다고 네, 맞죠, 하니 맞죠. 지하철 놓는 것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유산들을 안 건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칭que-테레 제가 살았던 곳이 그쪽인데 네. 그런데 도시에 가면은 뭐 그 일반 주택 지붕 색깔을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의 페인트 색깔을 지정을 해준다든지 네. 뭐 그런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찾아오게끔 하고 그 도시에 수익이 생기게끔 해주고 뭐 그런 말씀하신 그런 것도 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도 실제 도시 재생에서도 아마 그 어떤 그 의제를 발굴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일을 하시던 분들이 또 문화도시를 같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리 사람들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그 수렴을 해보려고 해도 기존에 있는 단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으니 네네. 조금 더 바닥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걸 사업화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저희들 도시재생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저희들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이지만 사람들을 도시재생대학이나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 돈은 조금 저희들보다는 작은 편이고요. 네. 저희들은 반대로 유휴 공간을 약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돈은 좀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을 모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소소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것들을 이제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리빙랩 그러니까 생활 실험실 같은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다 그 지역에 사람이 몰리게 하게끔 항상 뭐 사람이 몰릴 수도 있지만 네. 우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시에 정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뭐 여기서 사실 참여로 1조 원의 수익을 내는 도시이긴 하지만 과연 이것만 가지고 내가 재미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기서 많은 돈을 벌지만 그 수익을 타 도시에 가서 놀 데가 없어서 타 도시에 가서 뭐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좀 광역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성주군에는 젊은이들의 밥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술 문화나 이런 것들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 사실은 제가 가까운 다사 같은 데만 가도 성주 회사 이름을 이렇게 달고 술 드시러 오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런 것처럼 그 우리 군의 슬로건 중에도 먹자 쓰놀이 있지 네, 그런 그 슬로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정말 놀 게 있고 쓸 게 있고 뭐 잘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 도시 안에서 있기 위해서는 왜 이 도시의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런 것 때문에 문화적인 어떤 뭐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못 있는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실험적인 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것들을 그 군의 정책화될 수 있는 어떤 그 제안서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해봤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그 성주에서 재밌게 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의 살림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누군가가 전문가가 여기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고 저기에 뭐 거실이 있으면 좋은데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잘 아시지만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아빠 엄마가 좀 없는 곳에서 방을 꾸리고 싶어요. 이런 의견들을 만약에 다 수렴을 해서 집을 지었다고 한다고 하면 불만은 없겠죠. 좀 불편함은 있더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들을 좀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내가 그 의견을 냈던 게 여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살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건 내 의견이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큰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셨을 때 성주에 청년들이 놀거리, 청년들의 밤 문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여기 내려온 지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술을 마시려고 갔는데 9시에 문을 닫는다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인천에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9시가 노는 게 시작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9시부터 만나자 이렇게 얻었는데 여기는 이제 9시 되니까 문 닫으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막 한창 돌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 유독 사람이 없는 성주에 금요일 토요일에 다들 밖에 나가서 노느라 이 가까운 대구라도 가서 노느라 성주에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쉬는 식당들도 많은 걸 보고 제가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네, 맞습니다. 보통은 점심 시간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많고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근데 주말이나
어느 도시 할 거 없이 앞으로 저희들 그 중소도시들, 특히 소도시들, 네. 군 단위에 있는 도시들은 여차하면은 여기에서 그 주말 되면 다 그 대도시로 빠져나가서 그쵸. 문화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성주는 또 하필이면 또 가까워요. 맞아요. 예, 뭐 그런 것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사실 힘들여서 몇만 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차를 끌고 가면 그 대리를 불러서 가야 네. 되거나 이런 불편함을 하느니, 여기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 12시까지 뭐 청년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뭐 지금 대구에 가면 그 삼덕동에 있는 클럽처럼 그런 거 뭐 그 정도는 네, 아니라도 그래도 술 먹고 이렇게 자기들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술집들이 많다고 하면 네. 그것 또한 좋지 않을까요? 사실 소소한 거에서부터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서 이 도시에서 과연 만약에 이제 20살 맞죠. 보통은 대학을 타 도시로 가는 친구들이 네. 많으니 여기서 수익이 많아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 일 도와주러 와서 수익이 나는 일을 하려고는 하지만 좀 채워지지 않는 뭔가 때문에 네. 타지에서 내가 대학 시절에는 이렇게 재밌었는데 여기서 너무 외롭고 청년 친구 찾으려도 별로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실 이 참외를 그 키우시는 분들은 면세 사업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는 사실 크게 이렇게 세 수익이 안 가는데, 그러려면 이 많은 수익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여기서 재밌게 놀고 돈을 써야지. 여기 있는 그 뭐 식당이나 다른 뭐 문화 시설이 있다고 네, 하면 네. 그런 데서 이제 소비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이제 지방의 수익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고 여기서 살면서 재밌게 노는 것도 딴 동네 가서 갔다 오다 보면 또 시간을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피로감이 더 그쵸. 가중이 되고, 네. 그래서 여기에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같이 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는 걸 알기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시 여기는 게 청년 커뮤니티, 청년 커뮤니티. 예, 뭐 그리고 뭐 세대별 다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으면.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소소한 성주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다른 것보다 그냥 특별하게 내가 어떤 뭐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 그것들을 그냥 어떤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겹치는 불편함이나 아니면 바라는 사항들을 사업화 시켜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럼 소소한 성주와 라운드 테이블 말씀하셨는데 네. 이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소소한 성주는 네. 이제 처음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그러니까 원탁 회의처럼 이렇게 모이는 모임을 하시는 게 그 사실 선뜻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을 네, 위해서 그럴 수 있죠. 처음에 입문하는 입장에서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뭔가 재밌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냥 그 모임을 하시는데 식사비 정도를 저희들이 네. 제공을 해드립니다. 대신에 회의록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회의록이 뭐 다른 저희들이 무슨 보고를 받자는 게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3회차까지는 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미 예전부터서 저희들이 문화도시 예비도시가 그 성주가 그 2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워낙 이거를 노리는 그 도시들이 도시들이 많아서 오셨다는 그 인천의 그 네네. 도시들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대도시들과 같이 경합하다 보니 사실 이게 조금 그거 뭐 아직까지 경북에서는 포항 이외에는 된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참 성주는 이례적으로 예비도시를 처음에 잘 받았는데 그것들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는 결이 같은 사업을 문화도시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아무튼 그때 들어오셨던 어떤 단체들이나 모임들이 라운드 테이블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새로 소소한 성주를 위해 통해서 새로운 이제 사업 주체로 참여자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그 참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하시고 아이디어를 갖다가 그냥 그 무작위로 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안에서 정말 건질만한 어떤 버킷리스트를 수집을 해서 네.
연말에 저희들이 한 11월 달 정도에는 그 타운홀형 미팅이라고 해서 네네. 대형 라운드 테이블 할 거예요. 한 100명 이렇게 여태까지 의견을 주셨던 분들을 다 모아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괜찮은 아이디어를 계속 모임을 해서 이걸 사업화 시킬 만한 네. 아이디어로 발전시킨 분들이 PT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그것들을 저희들이 그 도에다가 내년 사업 계획을 갈 때 문화도시 센터에서 사업 계획서를 써서 예산과 이런 것들을 측정을 네. 해서 올릴 거고, 그리고 그 의견을 내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실은 뭐 의견은 내시지만 본인들이 그 직접 참여 못 하실 분들도 네네, 있을 그쵸. 테니 그런 분들은 청년 기획자나 아니면 또 뭐 저희들 좀 더 전문가들이나 지역의 예술가들 이제 아무래도 참여 이제 이런 거 키운다고 시간들이 좀 없으신 분들보다는 좀 시간이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본인들의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의견 내는 데는 뭐 나이 상관없이 뭐 네, 꼭 다 청년만 됩니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죠. 청년뿐 아니라 네. 저희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곧 공고가 나올 건데 네네. 센터가 직접 찾아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초등학교 있는데 다른 행사 때문에 가보니까 네. 그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의견이 더 많더라고요. 정말요? 네, 제가 센터가 이렇게 성주 초등학교 앞에 있어서 네. 지나가는 친구들이 이렇게 음료수하고 좀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야기를 네. 하니까 그 친구들이 더 이렇게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집단 면접의 일종으로 저희들이 뭐 그 왜 대구에 보면 그 치맥 페스타 있는 것처럼 네네, 애들한테 그쵸. 맥주 먹일 수 없으니 우린 치콜 데이를 치콜 좋네요. 치콜 데이를 아예 그냥 해서 찾아가는 걸로 해서 해보고, 그래서 청소년들도 치콜 데이는 분명히 반응할 테니, 그쵸. 그리고 뭐 어른들은 뭐 솔직히 뭐 그 다른 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직접 만난다든지, 네. 그리고 마을에 계신 사실 그 할머니들이나 마을 회관에 계신 분들은 그 거동하시기가 좀 힘드시니 네네.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그 마을 회관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 샘플링을 해보니까 너무 무료하고 할 것이 없으니 뭐라도 재밌는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시니 구체적인 그런 그 의견들을 각 마을마다 저희들이 네네. 좀 돌아다니면서 직접 수집하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그럼 그때 성주초등학교 학생이 말했던 의견 중에서 뭐 한 가지 예시 들어주실 만한 게 있으세요? 뭐 그 어떤 그 수영장이 있는 펜션에 가서 놀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수영장이 네. 있는. 그게 아무래도 여름이 가까워오고 하니까 친구들과 이렇게 좀 그 같이 어울리면서 헤엄도 치면서 네. 시원하게 좀 놀고 싶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원하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단순하게 뭐 피자 먹고 이런 것보다는. 그쵸. 네. 성주에는 그럼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만한 장소가 없나요? 물놀이가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그 펜션 하시는 분들, 네네네. 원래는 사실은 성주가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관광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이 좀 있으신 대구 분들한테 여쭤보면 포천계곡에 포천계곡.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그 우리 저기 아나운서 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그쪽에 못 가보셨을 네, 건데 사실 저도 사실 아직까지 지나가 보기만 했지 거기서 놀아본 기억은 없어요. 근데 네. 보통은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성주라고 하면 참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네네. 포천계곡 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네. 곳이군요. 그러니까 가장 그 대구에서 가까우면서 경치가 좋고 네. 시원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야산이나 이쪽. 가야산이나. 예, 예. 제가 가야산은 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네. 포천계곡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시다 보면 편말들이 많아요. 그래요. 제가 네. 이번 여름 휴가 때 한번 포천계곡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천계곡. 그게 저희들이 그 보면 주말에 보통 토요일에 그 아기가 있는 가정들이 네네. 그 많이 오시더라고요 요즘에. 어디 가시냐고 하면 제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포천계곡에 놀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계곡 말고는 딱히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만한 장소는 없는 거죠. 별로 이런 펜션 이외에. 글램핑장에 글램핑장. 그 글램핑장에 그 수영장이 있는 곳은 있는데 아이들이 네. 아마 그 돈을 모아서 글램핑장에 간다는 건 그거는 가족 단위로는 갈 수 그쵸. 있겠지만 애들이 가서 어떻게 놀 수 있는 곳이 친구들이랑 없을 가기는 거고 힘들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실외 뭐 수영장이 이렇게 좀 놀이공원처럼 돼 있는 데는 아직까지 그냥 분수는 있어도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생각이 나왔는데 네. 제 동네에 산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산 근처에 풀장 작은 풀장을 여름마다 개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항상 가족들이랑 갔는데 가면은 가서 친구들을 다 만나는 맞습니다. 저희 동네 친구들도 다 주말마다 가족들이랑 그 풀장을 가서 네. 항상 친구들이랑 여름마다 풀장에 가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렸을 때 수영장 어디 갔어? 이러면 계산 풀장 갔지. 저희 아. 계산동이었어서 계산 풀장 갔지. 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은 기억을 그 친구들과 그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 네. 어떻게 보면 수영장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선 아이들이 커뮤니티하는 그러니까 그쵸. 소통하는 공간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막 크게 뭐가 뭐 미끄럼틀 있고 이런 거 하나도 맞습니다. 없고 그냥 딱 이 공간만 주어졌는데도 이게 진짜 커뮤니티가 되는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서 저는 참 그 풀장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주에도 혹시 생길 수 있을 만한 뭐 장소가 있는 것 같으세요? 예측을 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가능은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고 하면 그렇죠. 그걸 당위성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모임들이 있어야 되고 몇 명의 사람들이 이런 의견들을 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본인들은 동의하시겠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네네.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보통 그 광역시 같은 데는 뭐 백인 라운드 테이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대구 같으면 시청 청사를 옮기는 거에 대한 그 의견을 묻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이렇게 그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면 그 옮긴 거에 대한 뭔가 책임을 다 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만약에 주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을 짓는데 우리 뭐 막내 동생은 방이 좀 엄마 아빠와 떨어진 곳에 있으면 좋겠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를 설계함에 있어서 만약에 앞으로도 뭔가 보수나 설계를 하게 될 건데 도시 재생을 하더라도 네네. 뭐 아이들이 이렇게 여름 되면은 이제 쉽게 뛰어놀 수 있는 어떤 뭐 야외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크지 않더라도 뭐 그런 것들이 의견이 계속 쌓이면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실현할 수 있고 현실화 만드는 게 이 문화도시 센터에서 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 의제를 저희들이 그 분석해서 그 행정으로 전달을 할 것이고 네. 그러면 행정에는 많은 부서들이 있으니 본인들 저희들은 주관하고 있는 부서뿐 아니라 다른 그 행정 협의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이게 현실에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군의 최고 결정자인 군수님께서 네.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어린이들은 대부분이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만약에 애들이 여기 이 동네 초등학생이 만약에 뭐 10,000명이 있다. 네. 그러면 10,000명 중에 9,000명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과연 뭐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과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 친구들이 언젠간 또 다시 연어처럼 돌아올 거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결국 이 성주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 놀거리를 만들어주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게 바로 이 성주 문화도시 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뿐 아니라 뭐 이제 사실 어린이들 예시이긴 하지만 네네. 사실
그 인천이나 뭐 서울 쪽에서 계셔봤었으면 요즘에는 50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어요. 50 플러스 사업이요? 그러니까 보통 대도시에는 50세가 되면은 직장에서 나가거나 내 인생을 네.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맞죠. 성주도 못지않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참외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그 이외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뭐 공직에 계시다든지 네.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여기서 뭐 다른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회사를 다니시고 있는 분들은 은퇴 이후의 생활은 어디서 살아야 되지? 만약 그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이 도시에서 내 삶이 계속 그 지속되는 게 저희들이 목표예요. 아, 근데 여기서 돈 벌어먹고 여기서 계속 생활했는데 아우 나 이 동네 뭐 꼴보기도 싫어 그냥 대구 가서 살든지 뭐 서울 가서 살아야 돼 네네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공직자들은 본인들이 이곳에서 어떤 행정을 할 때 나의 은퇴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한 더 좋은 조건으로 네. 이 도시를 갖고 나가실 거고 아,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신 분들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그때 이런 의견 내서 이런 것들이 정책화됐으니까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오케스트라를 하든 네. 합창단을 하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프로그램만 따라서 가더라도 내가 무료한 일은 없겠어. 그리고 집에서 은퇴하고 나서 삼식이라고 욕 들어먹고 뭐 이렇게 되는 일은 없겠다. 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 실제로 서울은 그 대학 캠퍼스 좀 작은 대학 캠퍼스만한 것들이 한 5개 정도 있고요. 네. 경기 지역은 뭐 인생 전환기 사업이라고 해서 어.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아직까지 아마 딱히 그런 성주가 그런 것들을 아마 처음 한다고 하면 군 단위에서는 경북에서는 처음이 아니니까 이 정말요? 생각해 봅니다. 아.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아, 네. 아, 그러면은 혹시 센터장님 성주에 살고 계시나요? 현재? 지금 현재 제가 그 한계마을이라고 아, 네, 네. 그곳에 지금 이제 주민이 되기 위해서 아, 되기 지금 위해서. 이제 그 지금 그 세를 얻어 네. 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 이제 아직까지 그 집이 그 싱크대나 이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입주는 안 했는데 입주를 아. 하게 되면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그쪽으로 좀 몇 명이 아. 주소를 옮겨서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그 실제로 그 한계마을에 있는 분들의 삶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미 민속 마을로 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마을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네. 우선 뭐 세컨드 하우스 아, 뭐 집사람이 세컨드 하우스. 아직까지 그 대구에서 대학에서 아, 네, 네. 가르치고 있으니 두 집 살림을 좀 해야 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센터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진 건데 센터장님은 은퇴를 하셔도 계속 이 성주에 살고 싶은 마음이 혹시 지금 있으신지? 처음에 제가 왔었을 때는 바로 그냥 집을 살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정말요? 예. 근데 이제 차츰차츰 제가 느끼는 건 뭐냐고 하면 네. 내가 사업을 남은 3년 동안의 사업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면 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저희 본가가 있는 대구와 네. 이곳이 별로 멀지도 않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전원 생활을 좀 이렇게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 경남 고성이 네, 고성. 그 우리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인데 거기로 또 우연의 일치로 KTX 라인이 갑니다. 아, 정말요? 예, 성주에서 오. 거제까지 이렇게 가는데 거기 저희 집 앞으로 그 저기 기차역이 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을 많이 사업화시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좀 지원을 잘 받아서 우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네. 그리고 또 그것들이 또 지속될 수 있는 어떤 사업으로 여기에 남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성주는 제가 여기서 새로운 또 인생의 전환기를 할 수 있는 오. 동네가 아닐까. 저도 네. 이제 사실은 그 살이 쪄서 이렇게 주름이 좀 없어 보이지만 그 이미 올해로 인생의 50 플러스에 들어가는 나이가 됐거든요. 정말요? 네. 저는 사진만 보고 청년이신 줄 그건 알고 제가 사진 홈페이지에 사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이신 줄 알고 저희 프로그램 초대드린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 몸에
이 지방이 많으면 잘 늙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저 원래 이 센터장님의 이런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그 유학 얘기를 듣다가 네. 유럽 문화수도 이야기가 네. 나와서 바로 이게 연결이 되는 저도 그렇게 거더라고요. 이야기가 갈 줄 몰랐었어요. 준비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네, 저도 준비한 게 생각한 게 그게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바로 이 도시문화센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가지고 네. 이제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그 다음에는 저희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 네.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노래는 제가 선곡해도 될까요? 네.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혹시 그 놀면 뭐하니 아세요? 네. 유재석 네. 씨가 진행하시는 거기서 요즘 WSG라고 네네. 노래를 그 걸그룹을 만들어서 노래를 내시는데 거기에 보고 싶었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잘 나가는 노래니까 네.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너를 정말 사랑했나 봐. 아직도 널 못 잊었나 봐. 자꾸만 생각나. 시간은 왜 자꾸 나에게 아픈 기억은 다 지우고 좋은 추억만 남아. 함께 울고 웃던 계절에 다시 만난다면 보고 싶었어. 사랑했던 그때의 너와 네 곁에 그리고 날 바라만 봐도 눈물 나게 마냥 좋았어. 난 너에게 못한 그만 조금은 늦었겠지만 아직 널 사랑한다고 말해. 보고 싶었어. 너도 내 맘 같기를. 그땐 정말 어렸었나 봐. 사랑을 잘 몰랐었나 봐. 그게 마음이 아파. 오늘처럼 눈부신 날에 다시 만난다면 보고 싶었어. 사랑했던 그때의 너와 네 곁에 그리고 날 바라만 봐도 눈물 나게 마냥 좋았어. 너에게 부탁한 그말 조금은 늦었겠지만 아직 날 사랑한다고. 꽃피는 봄이 온 것처럼 당연한 듯 내 곁에 머물 줄만 알았어. 항상 주는 게 사랑이란 걸 그때야 난 깨달았어. 네가 떠난 후에야 너에게 참 고마웠다고. 어째 행복했다고. 사랑을 가르쳐준 네가 참 보고 싶었어. 너에게 듣고 싶은 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너도 날 기다렸다고 말이야. 보고 싶었어. 그게 꿈이네. 너도 내 맘 같기를. 성주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조충재 성주문화도시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센터장님과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해서 아주 개인적으로 부탁이 혹시 한 소절만 노래를 좋아하시는 노래 아무거나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으실지. 네, 뭐 제가 아까 그
나를 잊지 말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첫 방송에 이렇게 네. 초대받은 것 같아요. 저를 잊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그 non discordarme 이 부분 마지막 부분 네. 한번 좋습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노래 안 줘도 돼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Non discordarme 와! 네. 물이라도 한 잔 드려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니 저 정말 깜짝 헤드폰을 놀랐습니다. 쓰니까 네. 감이 이상해. 아니 사실 이 성악 공연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네네.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살짝 이렇게 보기만 했지 이렇게 원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성량이 네네. 크다고는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풍부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 와, 감사합니다. 저 아직도 이 귀에 맴돌고 있는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세요. 어쩐지 그 평소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도 엄청 좋으시고 아까도 저희 촬영 시작하시기 전에 목소리는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성우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네. 학창 시절에 그 성악 하신 분들 많으세요. 정말요? 네네. 그 왜냐면 목소리가 발성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복식호흡을 쓰고 네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 요즘에는 그 연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제가 그 뮤지컬 네. 제작도 좀 예전에 서울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요? 서초구에서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기반이 보통 한국은 성악과 그 국악을 약간 접목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뮤지컬을 많이 합니다. 그럼 처음에 그 성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음악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네 성량 정도면 꼭 성악을 하면 좋겠다고 그 선생님이 하도 부탁을 하셔서 네. 그때 또 제가 뭐 이렇게 사실 가요 부르는 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가요 블루로 말마다 기타 치고 이렇게 여학생들 꼬시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뭐안 믿기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 안 그래도 관심이 있었는데 한번 해봤으면 싶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다른 친구 오디션 보러 갈 때 저도 네. 그냥 갔더니 선생님이 그 친구는 안 택하고 저보고 자네는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대학을 가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제가 군대를 안 가고 바로 이제 유학을 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31에 대학 강사를 시작했었어요. 이 성악 쪽으로요? 예, 그러니까 좀 네. 저희 학교에서는 좀 빨리 되게 예 빨리 강사가 되었고 그리고 한 십몇 년 가르치다가 이제 위기가 한번 와서 이제 너무 연주를 많이 하다 보니 오페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성대가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집사람이 네. 같은 그 성악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이런 기회에 그냥 어째도 한 1년은 쉬어야 되니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예술 경영학을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하게 돼서 또 그게 또 우연한 기회에 또 바로 졸업과 동시에 네. 대학 강의로 이어지고 실제 문화재단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제 제가 가르치긴 했는데 그건 원론적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2019년도 정도에 내가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남을 지도할 게 아니고 직접 필드에서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경북 영주에 있는 문화관광재단에 제가 네. 입사를 해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네. 이제 성주에 이제 저희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 문화 도시의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을 네네. 제가 총괄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저희 그 도시에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유림 세력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선비 이야기 하시면서도 네. 그 젊은이들한테 자기들을 내어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향교나 제시를 너희들 마음대로 쓰거라. 정말요? 네, 여긴 열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어르신들이 저렇게 여기도 진짜 영주보다도 더 고집이 세셔서 고속도로가 우회해서 네네. 그 지어진 그 건설이 된 그런 도시인데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저런 데 가서 한번 일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래서 그 어르신들 때문에 여기에 네, 성수로 뭐 많이 오셨군요. 오게 된 아. 그 결정적인 이유가 아. 되는 겁니다. 전 정말 깜짝 놀란 게 전 저번에 어디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들었는데 성주에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지하철이 그 들어오려고 했었대요. 이 대구 지하철 이어서 여기가 조금 들어오려 했는데 여기 주민분들이 조상님이 놀라신다며 반대를 하셨다고 막 이런 얘기를 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단호하다? 네. 이런 걸 좀 못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셨는데 또 영주에 비해서는 또 뭐 좀- 거기에도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영주는 이제 소수 소원이 있고 네네. 많은 분들이 그 선비 도시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막상 그 소통을 하시려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네네. 전체적으로는 본인들이 다 아, 그 가장 좋은 거는 본인들 걸 하나 내놓고 뭔가 들어오시는 게 가장 쉽잖아요. 그쵸. 사실 청년들도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여기에 오는 건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꼰대 같이 이렇게 보일 수가 네, 있으니 그럴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조금 그 조율하는 작업이 좀 힘들었었는데 네. 다행히 이 도시에는 좀 더 합리적이시고 그리고 사실 성박숲 가보셨죠? 네네네 가봤어요. 거기에 지금 나무 있는 거 네. 예예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각 도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정말요? 이 도시는 그때 그걸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가 네. 그걸 다 베내겠다고 할 때 아. 이걸 베느니 우리 목을 베라 이렇게 아, 또 한 고집 하시는 게 오히려 이 도시를 또 트렌드 트렌드 마크가 될 수 있는 트렌드 어떤 마크가. 그런 네. 자연을 네. 보존하는 그런 게 된 거죠. 그 성박숲이 또 문화재로 지정이 맞습니다. 되게 맞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없었다고 하면 이 도시에 과연 네. 그런 좋은 그 풍경을 보여줄 수 있는 맞죠. 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국가가 급변하게 발전하고 막 모든 걸 새로 짓는 거에만 집중하던 시대에 네네네, 맞죠. 사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림 뭐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도시가 아직까지 그런 자연 풍광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제가 사실 그 성박숲에 대해서 약간 문화재구나. 나무가 되게 멋있다. 이 정도 네. 이런 1차원적인 생각만 했었는데 또 그런 역사가 있는지는 또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가봐야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또 듣다가 또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 사모님이랑은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셨나요? 학교에서는 만날 수 있는 학번 차이가 아니에요. 정말요? 그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예, 나시는지? 뭐 제가 나이가 더 어려요. 네네. 예. 그 집사람이 연상인데 저희 학교 동문인지 몰랐고 네. 그 제가 한국에 와서 두 번째 오페라 했었을 때 그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네, 저 네. 알아요. 거기에 제가 피가로를 하고 집사람이 수잔나 상대역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 저보다 조금은 더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 정도까지 나이 차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도가 좀 나가다 보니 알고 보니 우리 학교 선배셨어요. 그래서 왜 내가 저분을 잘 모를까 이 생각을 했는데 네. 한 10학번 정도 가까이 차이 나는 그 정도 학번 차이가 선배들 많이 예. 나셨구나. 그 이후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마 뮤지컬 뭐 김소연 씨 이런 분들도 네네. 다 저희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9살 이렇게 차이 나는 저희들도 그 정도거든요. 약간 그런 또 혹시 사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좀 부부 사이가 처음에 결혼하면요.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좀 걸릴 때는 많이 싸우는데 네. 그 다행인 거는 이제 그 저보다 인생 경험이 더 많은 사람과 하다 보니 네네. 그 제가 철없이 갈 수 있었던 뭐 내 뜻대로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었던 걸 좀 많이 집사람이 잡아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어째도 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좀 빨리 됐고 주역도 많이 했지만 네. 어느 정도 뭐 교수가 될 기회도 뭐 이렇게 있었긴 있었고, 했지만은 네. 다른 학교에서 할 기회는 있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그때 좀 목을 다치셨으니까 네네. 이제 다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걸 네. 했을 때 집사람이 많이 코치해줘가지고 그래서 뭐 이곳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시니까 그 잘 잡아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막 나는 이렇게 할 건데 약간 꼰대처럼 왜 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날 가르친다 이런 생각? 그 희한한 게 그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도 또 반대로 또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손이 네.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누가 날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뭐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좀 네. 같이 결정해주고 그리고 같은 업종에 있으니 충분히 이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했을 네. 때 수긍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그러면 이 성격이 잘 맞으셔가지고 네. 또 좋게 성격은 뭐 싸움도 우리 많이 하긴 했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그게 성격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집사람과 제가 그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좀 비슷했어요. 좋아하는 음식. 예, 네. 그래서 나 결혼할 때 알았어요. 그 이제 왜 우리가 공통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왜냐면 그러니까 그 아버님들 네. 그 친가가 같은 동네였고 정말요? 그 강을 건너보고 같이 사는 동네였고 그리고 외가가 같은 동네고 그러니까 음식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 조금 이렇게 생활 습관도 좀 비슷하고 네. 말투도 비슷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완전 운명이셨네요. 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원래 조금 더 나이 차가 덜 난다고 이야기를 소문을 냈는데 들통났어요. 네. 왜 소문을 그렇게 네, 내셨어요? 그 혹시 사람들 그때만 해도 그 정도 나이 또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쵸. 혹시 뭐 좀 사람- 이상하게 보실까 싶어서 뭐 그렇게 저는 괜찮았는데 우리 그 처갓집에서는 좀 이렇게 나이를 그러실 수 있죠. 속이셨다 하더라고요. 연예인도 그래도- 아닌데. 그쵸. 연예인도 아니. 근데 그 시절에도 연예인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것도 특히 여성분이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그럴 때가 많았나요? 그게 저희 집사람이랑 나이 동갑이 박혜미 씨. 네네. 네, 나이도 똑같고 전공도 똑같고. 근데 거기 신랑 저하고 동갑이에요. 정말요? 네. 이게 근데 지금 또- 그 사람들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근데 그렇지만 그건 또 네. 그래도 뭐 결혼도 잘 하셨고 성주에도 아주 운명처럼 네. 잘 오셨고 운명 같은 삶을 사셨네요. 맞습니다. 그 고등학교 성악 시작하시게 된 것도 고등학교 선생님의 추천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또 운명처럼 이렇게 삶을 사시다가 여기 성주까지 오시게 되셨네요. 네. 그럼 혹시 그 고등학교 때 성악 추천받기 전에는 꿈이 혹시 어떤 게 있으셨어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국어 선생님이요? 네, 제가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정말요? 원래 지금도 보면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 글 쓰는데 좀 항상 관심이 많아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국어 선생님이 저를 억수 좋아하셨어요. 시 쓰고 이러면 엄청 정말요? 뭐 그때 무슨 출판사 이런 데서 전국 글짓기 대회 해가지고 책 몇 박스씩 받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약간 자서전 같이 책을 쓰셔도 되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면 왜 무슨 책 만들면 거기에 네네. 소설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기억을 못했는데 소설을 그런 게 써서 올린 네.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시 같은 것도 제가 당선돼가지고 쓴 적들 많고 뭐 그러다 보니 이제 한동안 또 공연 기획 같은 거 네네. 또 이제 약간 그런 창작 쪽으로 가니까 스토리텔링 좀 그렇게 가서 뭐 오페라를 네. 재즈화 시켜서 한다든지 그때 저희들이랑 신나는 예술여행 같이 했던 팀들이 네네. 그때 지금 범 내려온다 있는 친구들. 정말요? 또 맞아요. 유명하시잖아요 지금. 그때는 재즈로 약간 섞으면은 사업을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에서 됐는데 뭐
뭐 독산 고등학교, 독산고대. 예, 예, 그리고 인천 같은데 왜 연세대 캠퍼스 있고 그쪽에 네네네네. 어떤 맞죠.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에 저희들 가서 공연하고 거의 우리는 수도권에 가서 공연하고 왔었어요. 그러면은 애초에 제 생각에는 그 태어나셨을 때부터 태생이 약간 이런 예술 쪽, 문학과 예술 쪽으로 네. 이런 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노는 걸 애초에- 좋아했어요. 근데 그것도 놀 줄 알아야 놀 수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는 뭐 그 문화도시 사업하는 들 중에 잘 놀기 위한 사업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요. 제대로 놀자. 제대로 뭘, 놀자. 예, 밖에서. 맞아요. 어중간하게 놀면 솔직히 술 먹고 이런 거밖에 할 네. 수 없잖아요. 이 잘 놀기 위해서. 그렇죠. 제대로 놀기 위해서는 혹시 여가 시간에 뭐 하고 노세요?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여가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뭐 탁구도 치기도 하고 탁구. 그리고 뭐 사이클, 네. 사이클. 뭐 골프 뭐 이런 거 돈 좀 들어가는 거는 다 좋아합니다. 그거 먼저 옵션부터 먼저 사고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먼저 사고 그리고 그래? 이제 실제로 운동은 조금 덜 하는 편이죠. 장비를 다 사고 나서 네. 시작하시는 네. 그런 그러니까 타입이시구나. 뭐 영상을 찍고 싶으면 고프로와 카메라를 먼저 사고. 사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편입니다. 숙제하고 그럼 이걸 산 후에 꾸준히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금방 그만두시는 편이세요? 조금 아마 그만두기보다 이렇게 듬성듬성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듬성듬성. 예, 예. 그래도 뭐 다행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그 요즘에는 또 메타버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네네네. 있어요. 실내에서 이렇게 거치대를 놔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이클을. 예. 네. 그리고 이제 날이 좋으면은 바퀴를 끼워서 네. 이제 강변을 사이클 타고 다니고 아. 예, 그렇게 하는데 자전거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사이클도 처음 시작하실 때 그 고가의 자전거를 구비를 하고 시작하셨나요? 맞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한창 와서 음. 대면으로 이렇게 헬스장 같은데 가지 못해서 네, 그쵸. 사실 레저 활동을 그 전부터 제가 사이클을 눈여겨 보고는 있었는데 네. 그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네. 그 강을 따라서 전국을 일주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자전거로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스탬파를 찍으면서 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자전거가 못 가는 길도 있지 않나요? 자전거 길이 다 났어요. 다 났어요. 오. 그 국토 종주 길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그게 버킷리스트가 됐는데 그러려면 아마 그걸 실행하려고 하면 지금 몸무게에서 한 30kg 이상 빼야지. 지금 제가 타봤었을 때 2시간 이상 타니까 네. 극한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자전거는 가벼운 최고 가벼운 걸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체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연습 체력도 기르시고. 네. 정말 제대로 놀 줄 아는 네. 문화도시 센터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네. 제가 방송이 1시간짜리인데 그럼 이제 빠르게 이 클로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어떤 걸 질문하실지 처음에 좀 궁금했고 네. 그랬는데 뭐 자연스럽게 매번 하던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중간에 조금 제 일로 빠져나갔다가 그리고 또 사실 유럽 문화 수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또 그런 문화권에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인생이 참 나는 놀고 공부하고 이랬던 그런 것들이 또 내 삶의 현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어떤 소스가 돼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했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네. 다른 청년들도 좀 많은 경험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제가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든지 많이 경험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짜 성주도 사실은 성주 참외 이거밖에 몰랐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셨어요? 되게 조심스러워져가지고 성주 참외밖에 몰랐는데 그냥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내려왔거든요. 네. 저도 센터장님처럼 잘 살기 위해서 이 젊은 나이에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겠습니다. 꼭
저희 센터에 오셔서 청년 모임에 꼭 한번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게 좋죠. 그럼 진짜 경험하실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여름 안에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마지막 질문으로 성주에서의 최종 목표 그리고 센터장님 인생에서의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성주에 제가 여기 와 보니 그 생각보다 그 아직까지는 여기에 그 문화 단체나 네, 네. 동아리 분들이 아직까지 그 문화 향유를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못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 누구나 다 이렇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독일의 뮤직 슐레라는 게 뮤직 있는데 슐레. 시민 예술 대학 같은 건데 네, 네, 네. 진짜 퀄리티 있는 좋은 선생님에게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고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그 탤런트가 돼서 네. 전문 예술가로 가고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까지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들이 존재해요. 네. 제가 경험했었을 때. 그래서 이 도시도 그냥 참여만 알고 무료하게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성주만의 특이한 형태로 뭐 같이 농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연극을 하든 좀 많은 사람들이 여유 시간을 즐기면서 네.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좀 이곳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최종 목표고요. 결국 성주 안에서도 제대로 네. 놀 수 있는 네. 그런 장소, 기회가 생겨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대로 놀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놀면은 아주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네, 이제는 놀 게 있어야 이 도시에 살 만한 그렇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아주 동감합니다. 사실 여기 2주밖에 안 살아봤지만 네. 앞으로 조금은 더 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대로 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곡으로 제찬의 나의 계절에게 듣고 영한 친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조충재 성주문화도시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한 모든 순간 모두 모아서 여기 남기고 싶어. 너와 내가 남기는 적과 기억들을 꺼내볼 수 있게. 참 빠른 시간 속에서 난 너의 손 꼭 잡고 기억해 이 순간을 영원토록 기억해 볼게. You and I 멀어진데도 I wanna be yours. 수많은 계절에게 우리를 들려줘.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면 행복하다고. 눈부신 저 하늘에 환하게 새겨줘. 이 순간 너란 몸이 내게로 다가왔던 날. 네 기억이 영원하길 기도해. 난 너만을 위해서 들어줄게. Every day, every night 언제든지 여기로 달려와줘.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 꽃이 활짝 핀 거리를 걸어. 바람 소리는 음악처럼 원하면 어디든 데려다줘. 참 빠른 시간 속에서 난 너의 손 꼭 잡고 기억해 이 순간을 영원토록 기억해 볼게. You and I 멀어진데도 I wanna be yours. 수많은 계절에게 우리를 들려줘.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면 행복하다고. 눈부신 저 하늘에 환하게 새겨줘. 이 순간
많은 계절에